안녕하십니까. 예, 반갑습니다. 오늘 불회사 춘추 비로다의 문화강좌 현대 도자 예술 감상에 대해서 문화강좌였는데 이렇게 원고까지 찾아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시작하기 전에 오늘의 강사 선생님 잠깐 경력하고 그리고 이런 수상 경력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도예가 심재전 우리 교수님은 현재 중국 길림 예술대학의 명예교수로 재직 중이시고, 그리고 현재 중국 산동성 쯔보 사범대학교에서 또 지금 교수로 재직 중이십니다. 그리고 현재 안양대학교 교수로도 현재 재직 중에 있었고, 현재 우리나라와 그리고 중국에서 활발한 작품 활동을 펼치고 계신 분이십니다. 그리고 주요 수상 경력으로는 1989년도에 제4회 대한민국 미술 공예대전에서 우수상을 수상하신 바 있습니다. 그리고 2019년도에는 청주 공예 비엔날레에서 황금 플라타나스상의 대상을 수상한 바 있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청주 공예 비엔날레는 우리나라에서 도자기 쪽 예술 분야에서 아주 명성 있는 그런 대회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2021년도 12월에는 중국 상하이에서 개최된 국제미술 도예 대전에서 금상을 수상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개인전으로는 2000년도에 일본에서 시가라키 미술관에서 8회 개인전을 개최한 바 있으며, 2009년도에는 미국 시카고 소파 엑스포에서 개인 초대전을 개최한 바 있듯이 너무 많아서 제가 일일이 개인전은 한 20, 30회 되는 것 같아요. 너무 많아서 주요 개인전만 제가 소개를 드렸습니다. 자세한 것은 우리 심재천 교수님에게 듣도록 하겠습니다. 자, 박수 한번 해주십시오. 반갑습니다. 저는 도예가로서 작품 생활을 한 지 약 40년이 약간 넘은 것 같습니다. 19살에 시작해가지고 지금 63살 될 때까지 쭉 이어온 저의 작업 생활입니다. 저는 잠깐 소개하자면은 운 좋게 일칠 대한민국 미술대전에서 대상을 타고 그러면서 일칠 교직에 몸을 담게 됐습니다. 그래서 교직 생활을 한 20년 하다가 작가 생활을 본격적으로 해야 되겠다 생각이 들어서 일본에서 약 2년 동안 작가 겸 교수 생활을 했었고, 일본 경기가 안 좋아서 이제 미국으로 건너가서 소파 엑스포 맨하탄에서 하는 기획 초대전에 초대를 받게 됩니다. 그래서 뉴저지에서 약 1년 반 있다가 모기 소프라지가 터지면서 중국 경제가 발전되면서 중국 경기가 일어나면서 중국으로 건너가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무엇보다도 이제 중국 경제가 활성화되면서 제가 이제 제 작품들을 꼭 키우게 되는데, 첫 번째로는 여러 가지로 이제 처음에 가서는 한 3년 동안 무지하게 고생을 했습니다. 고생하면서 많은 일들을 겪게 됐고, 또한 좋은 일도 3년 후부터는 겹경사로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장춘에 있는 길림예술대학교에 명예교수를 하면서 또 중국의 유명한 작가들, 인간문화재들을 친구로 삼게 되죠. 그러면서 많은 기업가들을 만나게 되고, 또한 기업가들이 저를 작업을 할 수 있게끔 엄청난 푸시를 해줬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본격적으로 중국에서 활동을 하면서 어마어마한 큰 작품들을 만들 수 있는 계기가 됩니다. 그래서 이제 중국에서 많은 지금 활동을 하고 있는데, 코로나 팬데믹 때문에 약
3년 반 동안 못 들어가면서 올해 중국이 팬데믹이 풀리고 그래서 올해 들어가서 작업을 잠깐 하고 왔습니다. 약 40일 동안 여름방학 때 들어가서 작업을 하고 왔는데, 또한 이제 그 작업을 하면서 호텔 로비에서 작업을 했는데, 호텔 로비에서 작업하면서 프랑스에 있는 갤러리 오너가 우연찮게 와서 제가 만들고 있는 조형물 닭을 만들고 있었는데 그 작품이 우연찮게 팔리게 된 계기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중국에서 저는 이제 본격적으로 한 10년 동안 더 작업을 시작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못했던 것들을 기업가들과 같이 제 작품을 연계해서 현대 도자를 발전시켜 나갈까 합니다. 문화적으로 차이점이 굉장히 많습니다. 중국이나 한국이나 중국은 폐쇄적인 공산당 시절을 겪으면서 자국의 문화를 발사를 시켰고 다시 서방의 문화와 교류를 하면서 새로운 현대 미술을 약 100년 동안 잃어버린 세계 제1문화 강국을 다시 되돌리려고 하는 노력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보다도 더 문화 강국을 만들고 싶어서 여러 가지 형태로 기획을 하고, 또한 세계적으로 유수한 유명한 작가들을 불러서 워크숍, 심포지움을 세계에서 가장 활발히 하는 곳이 중국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일상적으로 미술에 우리 인간이 살아가면서 구석기 시대나 신석기 시대나 뗄래야 뗄 수 없는 일상생활을 밀접하게 관계를 갖고 있죠. 구석기 시대는 모문토기부터 시작해가지고 신석기 시대 빗살무늬 토기, 또 청동기 시대를 거쳐서 근대, 현대까지 이르기를 거치면서 문화가 조금씩 바뀔 때마다 예술의 장르가 조금씩 바뀌게 됩니다. 예술이라는 것은 대중들이 만들어가고 생활 속에서 만들어지는 것인데, 일상적으로 작가라 하면은 일상적인 생활에서 대중들의 생각을 앞서 나가야만이 문화가 발전이 될 수가 있습니다. 먼저 작가가 그것을 만들어냈을 때 일반 대중들은 그것을 잘 모르기 때문에 어떻게 사용했으면 좋겠다, 이런 관점이 생기게 됩니다. 바라보는 시각이 새롭게 생겨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대중과 같이 하는 미술이 가장 융성할 수 있고 활발하게 발전할 수 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가 지금의 현대 생활에서는 근대 미술하고 틀리게 아주 많이 다양하게 바뀌어져 왔습니다. 화면에 나와 있는 것처럼 20세기만 해도 오브제 스타일 예술이 굉장히 발전을 하게 되고 비유상적인 작품들이 활발하게 작가들에게 나타납니다. 그런 추상적인 느낌이 가장 근본이었다면은 현대미술에서는 이제 느낌으로 대두가 됩니다. 우리가 이제 경제가 발전할수록 자국의 예술가를 키우려고 노력을 하죠. 근대만 해도 그런 키우려고 하는 노력들이 부족했다면 현대에 와서는 자국의 예술가를 최고로 탑으로 만들려고 합니다. 그래서 근대의 피카소가 최고의 탑의 예술가였다면 현대에는 탑으로 누구를 뽑을 수가 있어요. 미국의 잭슨 폴락이라는 사람을 뽑을 수가 있습니다. 미국에서 자기들이 가장 세계에서 강하고 부자인데 어떻게 하면 자국의 예술가를 탑으로 만들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미국에서 한 작가를 발견하게 되는 거죠. 잭슨 폴락이 현대미술은 느낌이다 하는 그 필링으로 해서 작품을 제작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색다른 컬러를 통에 담아서 붓으로 뿌리면서 여러 가지 자기가 좋아하는 방울이 튀기는 문양, 물방울이 떨어지는 문양, 이런 것들을 표현하면서 거기에서 느낌을 표현한 거입니다. 그래서 예술은 현대미술에서 느낌이다 한 장르로 만들게 되면서 필라델피아 박물관에서
피카소의 작품에 2배의 돈을 주고 사게 됩니다. 약 4천억을 들여서 잭슨 폴락 작품을 사게 되는데, 그러면서 잭슨 폴락의 작품이 가장 비싼 가격으로 팔렸다 뉴스에 나오면서 미국의 작가를 선전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미국의 문화적인 가치 이런 것들을 세계에 알리게 되면서 어떤 경제보다도 가장 손쉽게 문화적으로 혜택을 볼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되게 됩니다. 중국도 마찬가지입니다. 현대 미술에서 중국이 G2라고 하는데 자기들은 넘버1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가장 문화적으로 5천년 동안 세계에서 가장 강대국이었고, 또한 여러 가지 측면에서 자기들이 으뜸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중국이라는 국가가 어마어마한 사상을 심어주고 있는 거죠. 학교에서뿐만 아니라 모든 문화 강좌 언론에서도 그런 쪽으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아쉽게도 거기에서 작가들은 줄타기를 많이 해야 되고 약소 국가이기 때문에 으뜸으로 나가기가 굉장히 어려운 환경에 처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중국이나 선진국일수록 문화적으로 이렇게 예술을 발전시키려고 노력을 합니다. 현대 미술에서 중국이 주거 환경이 많이 바뀌다 보니까 사람이 주거 환경에 미술의 영향이 굉장히 바뀌게 되는데, 지금은 중국이나 한국이나 어떻게 주거 환경이 바뀌었습니까? 심플하고 모던하고 정말 세련되게 발전되어 있기 때문에 옛날 작품으로는 대비가 안 됩니다. 그래서 옛날에 동양화나 옛날식의 어떤 그림들, 그 정직화되어 있는, 구성화되어 있는 작품들을 걸고 싶지를 않아 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약 적당의 컬러가 들어가 있고 약간의 센티멘탈하게 표현이 되어 있는 작품들을 한 곳에 포인트로 놓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굉장히 다양한 예술들이 만들어지기 시작합니다. 그 다양한 예술들이 자기만의 독창성으로 만들어지지만은 그것을 좋은 작품으로 또한 좋은 공간에 놓이게 만들 수 있는 것은 좋은 아이디어와 창의성으로 자기만의 독특한 문화와 해석 이런 것들이 필요하겠죠. 그래서 현대 도자에서는 옛날에 전통적인 청자나 분청삭이나 또한 백자나 화려한 청화백자나 이런 것들이 잘 현대 공간에 안 어울리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은 큰 호텔이나 기업가들이 로비에다가 큰 대형 작품들 놓고 거기에 아름다운 색상이나 투각이나 또 여러 가지 것들을 서로 믹싱 시켜가지고 새로운 예술을 만들게 됩니다. 예를 들면 도자기 하나를 만들었으면 투각을 했을 때 거기에 빛을 넣어가지고 음악이 흐르게 해서 음악에 따라서 음성에 따라서 음량에 따라서 빛깔이 변하고 형태가 변하고 그런 것들을 시작하게 됩니다. 그래서 엄청 현대 도자는 다양한 방법으로 변화가 됩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파격적으로 작품이 만들어지게 되는데, 지금 이제 우리나라에는 남하다 인천에 있는 남하다 호텔에 가면은 외국에서 그 작품을 호박 조형물 도자기를 사왔는데 그게 300억짜리입니다. 300억짜리를 딱 놓고 그 가운데서 약 사이즈는 한 2m 70cm 정도 되는데 폭은 2m 정도 되는 대형 작품입니다. 거기 가운데다가 공간에다가 호텔 공간에다가 센터에다 작품을 설치하고 일정 시간이 되면은 사람들이 그 작품을 감상하면서 또한 공연과 같이 이렇게 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 놨습니다. 좋은 작품이 놓여져 있는 곳에 또 좋은 공연이 있으면은 보다 더 예술적 감흥이 좋아지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는 아직까지 남아다 호텔처럼 이렇게 많은 곳의 호텔에 그런 큰 좋은 작품들이 들어가 있는 경우가 별로 없지만은 중국은 다릅니다. 5성급 호텔에 들어가면은 거의 큰 대형 작품들이 그 나라에서 유명한 작가가 만들어서 세워놓고 거기에서 사진 찍고 문화를 이끌어가는 방향으로 그렇게 공간을 만들어 갑니다. 그래서 대중들과 같이 해나갈 수 있는 미술로 변하게 됩니다. 우리가 문화를 하나 꽃피우기 위해서는 대중들과 함께 할 수 있을 때 가장 빛나고 발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좋은 작품을 만들었으면은 그것을 쭉 알리고 그것을 발전시켜 나갈 수 있는 입에서 입으로 전달될 수 있고 또 여러 유명한 박물관이나 미술관에서 볼 수 있는 작품으로 발전시켜 나가는 게 예술가들의 목적이겠죠. 지금 화면에 나와 있는 작품들을 많이 합니다. 저 트임 기법의 중앙에 있는 트임 기법을 하면서 소파 엑스포에 초대를 받게 됩니다. 2007년도 뉴욕 맨하탄에서 열린 소파 엑스포가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예술 엑스포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저 문양으로 해서 3번 뉴욕의 소파 엑스포에 초대를 받았고 또한 시카고 엑스포에 한 번 초대를 받게 됩니다. 현대에 들어와서는 작가가 갖고 있는 성향이 다른 작가가 안 갖고 있는 그 느낌을 좋아합니다. 그래서 그런 큰 행사에서 초대받을 때는 그 작가만의 독특한 문양이나 텍스처나 아이디어가 있어야 됩니다. 저는 이제 저 문양을 어떻게 하게 됐냐면은 제가 전라북도에 1990년도에 첫 부임을 받아가지고 백제예술대학교에 교수로 임명을 받아가지고 거기서 생활하게 됐습니다. 근데 그 다음에 1991년도에 가뭄이 심하게 왔었습니다. 그래서 저수지 3대 전라북도 3대 저수지가 다 말라서 바닥면을 드러내게 된 거예요. 그 저수지 큰 바닥이 막 햇빛에 받아서 뻘들이 갈라지는 느낌이 꼭 저런 문양이었습니다. 그래서 저걸 예술적으로 표현을 해야겠다 그다란 노력을 하면서 저 문양을 만드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저 문양에는 햇빛이 어마어마한 에너지를 받게 되면은 저렇게 강한 느낌의 힘의 역동적인 느낌의 그 문양이 만들어지죠. 그 문양이 저는 좋았던 것 같습니다. 이런 것들을 이제 그 대표적인 작품들이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 이 느낌의 전체적인 느낌에 다른 색깔을 넣었을 때 또 이런 느낌이 나고 또 금을 발랐을 때 3번 걷을 때 이런 느낌이 나는 거죠. 같은 백자라도 이렇게 표면을 갈라지게 해가지고 골드를 발라주면 굉장히 현대적인 문양이 만들어집니다. 그 문양이 현대적인 공간에 잘 어우러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작업들을 주로 좋아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나라 사람들이 기업가들이나 모든 대중들이 좀 좋아하는 형태, 그 다음에 이제 이 다랑아리가 유명하게 된 동기, 이런 것들을 말씀드리자면은 다랑아리는 그야말로 조선시대 때 약 50년 동안 만들어졌습니다. 주로 화병으로도 쓰고 또한 기름병으로 사용했던 항아리입니다. 이거는 이제 옛날에는 지금같이 전기가 없고 발로 물레를 쳐가지고 발로 돌려서 하기 때문에 대형 작품을 만들기가 어려웠었어요. 그래서 사발 모양의 2개를 합쳐가지고 반반씩 차서 중간에 연결하게 됩니다. 그래서 중간이 꾸불뚱꾸불뚱하죠. 그래서 꾸불뚱꾸불뚱한 연결한 부분이 너무 자연스럽다 해서
구한말에 영국의 옥스퍼드 대학의 교수가 한국을 방문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시장 바닥에 다랑아리가 마구 굴러다니거든요. 근데 다른 나라에서 볼 수 없는 비대지층 형태, 꿈틀꿈틀거리는 형태가 굴러다니니까 그거를 약 200개를 컨테이너에 싣고 옥스퍼드 대학에 싣고 가게 됩니다. 옥스퍼드 대학에 가서 조선의 작은 나라 갔더니 이렇게 자연스럽고 아무 모양도 없는데 가장 예술적인 가치가 있는 것이 여기에 있다. 해서 이제 그 대학 교수가 학생들한테 200개를 쫙 늘어놓고 각각의 다 틀리고 각각의 개성 있는 작품을 너희들도 이렇게 해야 좋은 작품을 만들 수 있다고 가르치게 되는 거죠. 거기에서 제일 좋은 두 작품은 하나는 국립대형박물관에 기증을 하게 되고 하나는 왕실에 기증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다랑아리가 천정부지로 뛰기 시작합니다. 가격이. 그러면서 근대는 그렇게 다랑아리가 옥스퍼드 대학의 교수로 인해서 가격이 뛰기 시작했고 또 다랑아리가 유명해진 동기가 됩니다. 또한 이거를 빌 게이츠가 우리나라 조선시대 때 만들어진 다랑아리를 빌 게이츠 재단 시카고에 있는 재단에다가 세점을 부에다 갖다 놓습니다. 그러면서 자기가 힐링을 할 때 머리가 아프고 고민이 많을 때는 이 다랑아리를 보고 자기는 힐링을 한답니다. 자연스럽고 아무 영향도 없고 깨끗하고 그러면서 유약의 잔잔하게 크랙한 것이 어쩜 하얀 것 속에 잔잔하게 가 있을까 거기에서 그런 생각들을 하면서 마음을 깨끗하게 비운다고 한다 그렇게 말을 한답니다. 그래서 이제 빌 게이츠가 작품을 3점 사가면서 작품 가격이 1,000억대, 2,000억대, 3,000억대를 뛰게 됩니다. 그러면서 다랑아리가 지금은 어마어마한 값어치가 있는 우리나라의 좋은 도자 작품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게 이제 다랑아리가 또 현대 공간에 잘 어울릴 수 있는 것은 아무 문양도 없다는 것입니다. 다랑아리를 또 잘 볼 수 있는 방법은 이렇게 돌려봤을 때 이렇게 느낌이 틀려야 되고 최소한 4개 이상의 형태 또한 7개에서 8개 형태가 나오면은 한 작품으로 7개에서 8개의 작품 효과를 볼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다른 각도에서 보면은 그 아름다움의 깊이를 더 느낄 수 있다는 것이 다랑아리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 작품은 제가 참 애착이 많고 지금도 많이 합니다. 저는 무채색의 대비를 좋아합니다. 흰색과 검정색의 대비에서 오는 강력한 느낌 이런 것들이 제 작품의 근간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작품의 기본적인 틀만 갖고 왔습니다. 여기에 사이사이에다 투각을 해서 빛이 흘러나오게 한다든가 또한 여러가지 형태로 해서 자연스러운 형태를 만들어 간다든가 그런 식의 작품들을 좋아합니다. 이런 것들이 이제 빛하고 같이 어우러지는 작품이라고 할 수가 있겠고 그 다음에 이제 주로 이제 이 작품을 저는 중국에서는 5m짜리 작품을 만듭니다. 높이가 5m, 폭이 3m 50 이런 대형 작품을 만듭니다. 그래서 호텔 로비에 제 작품이 한 5개의 호텔 정도에 가면은 로비부터 시작해가지고 사람이 쉴 수 있는 방까지 전부 제 작품으로 도배가 되어 있습니다. 그 정도로 중국 사람들은 도자기를 사랑하고 현실적으로 사용을 합니다. 우리하고 문화가 틀립니다. 그래서 작품들이 이런 식으로 조형물로 했을 때는 저 투각을 해서 이런 빛 사이에서 빛이 나오게 해서 만드는 작품입니다. 이 닭 사이즈만하게 한 것이 지금 중국 시진핑 주석한테 한 작품이 가 있습니다. 이번에도 아까 전자에 말했듯이 이 닭을 1m 50짜리 작품을 제작을 했는데 여름에 막바로 프랑스 갤러리에서 사가는 것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굉장히 고무적인 느낌으로 작업을 하고 중국 에이전시가 한 점 더 만들어 달라고 해서 두 점을 만들고 오면서 무지하게 고생을 했던 기억이 납니다. 올여름에. 그러면서 이제 제가 이 작품을 1986년도부터 이 느낌으로 작업을 해오며 지금까지 이어져 오고 있는데, 대한민국 미술대전에서 대상 대통령상을 3번 받고, 국제 미술대전에서 비엔날레에서 엑스포에서 대상을 3번 받게 됩니다. 그러면서 제 작품이 미국이나 중국이나 일본이나 유럽이나 전부 알려지게 된 동기가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각자 다른 느낌으로 작품이 표현이 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현대미술이라는 게 그렇습니다. 어떤 작가가 어떻게 자기 느낌을 표현할 것인가, 어떤 주제로 할 것인가에 따라서 엄청난 해석이 달라지고 느낌이 달라지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이런 것들이 이제 현대미술에서 근간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저는 우리나라에 있는 화려한 작품이 없습니다. 우리 작업실에 보면 이렇게 화려한 작품이 없어요. 근데 우리나라 사람들 화려한 작품을 만들면 전혀 쳐다보도 안 사갑니다. 근데 중국이나 유럽은, 미국이나 이런 데는 엄청나게 색감이 좋고 화려한 작품들을 선호하기 때문에 외부에서 작품할 때는 저런 식으로 방향 전환을 해서 작품을 만들게 되는 거예요. 참 예술가는 돌아다니면은 그런 것이 있습니다. 그 문화를 알아야 그쪽에 맞는 예술 작품을 새롭게 만들 수 있는 계기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는 곳이 문화가 달리면은 거기에 문화에 다른 만큼 작품도 변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만이 자기가 발전할 수 있는 방법이겠죠. 그래서 저는 주로 요즘은 세계적으로 중국에가 시스템이 제일 잘 되어 있습니다. 어느 나라보다도 중국은 자국이 더자로 1등 국가라는 것을 갖고 있습니다. 오직했으면 영어로 차이나겠습니까? 원래 중국은 자기가 한 중심이고 세계의 중심이고 가운데 나라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영어로 센터라고 지어야 되는데 센터라고 않고 도자기로 하도 유명해서, 그러니까 도자기 청와대자를 만들어가지고 영국으로 수출하고 다른 남미로 수출하고 미국으로 아메리카로 수출하고 수출을 안 하는 나라가 없었죠, 중국이. 그래서 중국이 본차이나, 울트라 본차이나 이런 것들을 본차이나는 소뼈 가루를 빻아가지고 흙 속에 집어넣고 유약 속에 집어넣어서 투명도를 좋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투명도를 좋게 만들면 불빛에 도자기를 갖다 대면은 등으로도 만들 수 있고 전등으로도 만들 수 있고, 그런 것들을 중국이 먼저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청와백자는 영국에 수출할 때 약 200대에서 400대까지 이윤을 남기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영국이나 영어권에서 쓰는 나라, 그래서 나라에 의해서 차이나라고, 본차이나라고 도자기에 따온 영문이 붙게 됩니다. 그게 오늘날의 중국의 영어 이름이 되겠습니다. 저는 이제 현대 도자를 하기 위해서 중국의 그 시스템, 큰 가마들이 과학적으로, 체계적으로 이렇게 자동화 시스템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나라나 미국이나 없습니다. 다른 나라에 가면 그런 자동화 시스템이 없어요. 5m짜리 가마를 작품을 한 번에 집어넣을 수 있는 시스템이 없어요. 근데 중국에는 그런 것들이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제가 작가 활동하기에는 가장 이상적인 나라가 중국입니다. 그래서 1년에 제가 6개월 정도는 중국에서 작업을 합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제가 이제 이런 장작가마로 작품을 만들기를 좋아합니다. 가스가마에서 나오는 똑같은 일편적인 작품이 아니라 장작가마에서는 장작불을 뗐을 때 장작에 있는 재가 날려서 자연스러운 유약이 형성이 되고 컬러가 약간씩 변합니다.
시간을 오래 뗄수록 컬러가 완전 변하게 되죠. 근본적으로 유약이 흰색을 갖고 있어도 이틀, 3일 떼게 되면 흰색을 덮어버립니다. 그런 자연스러운 느낌을 갖기 위해서 저는 장작가마를 고집합니다. 일본 사람들이 이런 장작가마를 과학적으로 만들어서 아나가마라는 가마를 만들어서 세계 가장 작가들이 많이 쓰고 있는 가마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아나가마가 누가 만들었냐면은 우리 조선 사람들이 만들었습니다. 조선 2~3평, 공주의 2~3평, 일본으로 끌려가가지고 아리따의 틀을 잡기 시작해가지고 아리따에서 신이 되는 거예요, 이제. 그래서 2~3평이 하면은 1년에 한 번씩 아리따 시민들이 가서 제를 지내게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규슈에 가면은 심수관이라는 거대한 작가가 있습니다. 지금은 15대, 16대까지 심수관이가 내려와 있지만은 조선시대 때 일찍 끌려가가지고 심수관 집안은 일본의 사스마야키라는 투각 아주 조그맣게 사각형으로 투각을 해가지고 작품을 제작하는데 그게 이제 러시아에서 하는 세계 도자기 축제에 가가지고 엑스포에 가가지고 1등상을 받게 되면서 심수관이라는 사람한테 인간문화재 칭호를 내리게 됩니다. 일본 국가에서. 그러면서 지금까지 10대부터 16대까지 내려올 때까지 심수관이라는 이름으로 쭉 내려오게 되면서 지금까지 일본 타스마야키라는 좋은 한 장르의 예술을 이어져 나오고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보통 장작가마 하면은 유약만 녹이는 것으로 생각하는데 이렇게 유약을 안 바르고 소성하는 작품도 있습니다. 그럼 재가 날려서 자연스럽게 달라붙고 해서 유약이 형성이 됩니다. 자, 우리가 이제 그 나무 속에는 화학적인 여러 성분들이 있습니다. 무기물질, 장석, 규석, 카오린, 석회석 이런 것들이 근본적으로 유약을 만드는 기본 원료입니다. 근데 재 속에는 무기물질만 들어있는 것이 아니라 금속 산화물도 들어있습니다. 예를 들면 소나무에는 철 성분이 많다든가 참나무에는 망간 성분이 많다든가 각각 나무에 따라서 색깔이 다르게 표현이 됩니다. 내가 어떤 나무로 떼서 작품을 소성하느냐에 따라서 빛깔도 틀려지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가장 이상적인 나무는 소나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소나무 속에는 송진이 많이 들어있고 불화력이 셉니다. 그 다음에 재가 빨리 사그라들고 근데 참나무는 떼게 되면은 오래 타기는 하나 참나무는 재가 오래 가고 빨리 안 사그라들기 때문에 재가 채에서 온도가 잘 안 올라갑니다. 그래서 소나무로 주로 장작가마를 뗍니다. 보통 제가 작품을 만들 때는 장작가마에 보통 작게 뗄 때가 3일이고 길게 뗄 때는 5일, 6일씩 뗐을 때는 어마어마한 차이가 있습니다. 작품의 차이가 있겠죠. 어떤 작품을 요구할 때 작가가 어떨 때에는 6일을 떼기도 하고 어떤 때에는 3일을 떼기도 합니다. 그러면서 자기의 작품을 완성시키는 방법이 있죠. 그래서 요즘에 시대는 자기만의 독특한 예술 세계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중국에서 학생들을 가르칠 때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을 너희들은 익혀라 그렇게 말을 하는데 처음에는 말을 안 듣습니다. 중국은 어마어마하게 모방을 좋아합니다. 누가 이 작품이 잘 팔리면 이것만 전부 만들어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금방 보편화되고 그래요. 작가가 특색이 없어. 이거 모방을 해도 부끄러운지를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교육을 제가 2007년도부터 교수하면서 그런 식으로 교육을 시킨 결과 지금은 개성 있는 작가들이 많이 나오게 되고 자기만의 느낌을 갖고 작품을 하는 작가들이 서서히 생겨나게 됐습니다.
그것을 지금은 보람이라고 생각합니다. 제 작품들입니다. 이런 이제 저는 다양하게 작품들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저는 투각을 5m짜리, 폭이 3m 해서 호텔 딱 메인에 놓고 또 방에 들어갈 것들은 작게 만들어서 조형물로 잘 장식될 수 있게끔 하는 게 제 작품의 포인트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런 것들은 작품은 6일 동안 유약을 바르지 않고 소성한 작품입니다. 이 작품을 만들 때가 제일 까다롭고 힘든 작업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일반인들은 좋아하지 않습니다. 작가만 좋아하지. 일반인들은 별로 느낌을 못 갖더라고요. 이게 이제 중국에서 닭 비닐 그 겉에 텍스처입니다. 시즌핑한테 간 작품이 저런 닭 깃털 모양의 느낌으로 작업을 해서 보낸 작품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거는 이제 우리 전통 솥대 형태의 느낌으로 작업을 한 것인데 솥대가 굉장히 좋은 의미를 갖고 있죠. 우리 불교적인 의미에서도 한 부분으로 자리를 하고 있고 옛날에 토토니즘 신앙이지만은 우리나라만 있는 것이 아니라 러시아, 몽골, 중국에도 있습니다. 왜? 거기에는 우리 민족들이 건너가서 한 장으로 그 문화를 만들었기 때문에 솥대가 있는 것입니다. 또 요즘에는 이제 저 중앙아시아, 카자흐스탄, 여러 중앙아시아 나라에도 우리 민족들이 가 있는데 거기에서는 제가 못 본 것 같아요. 근데 중국에서는 명변이나 흑룡강성 이런 데에서 봤던 기억이 있습니다. 솥대가. 그래서 우리 민족 중에 가장 으뜸인 조형물 중에 하나가 장승하고 솥대입니다. 그래서 솥대는 의미는 뭡니까? 민중이 이렇게 집에서 마을에서 쉽게 기도할 수 있는 공간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절까지 도량 이렇게 불에서 같은 도량이 와서 쉽게 접근하지 못하고 마을에서 쉽게 나의 소원이 농사가 잘 되게 해주라, 자식이 잘 되게 해주라, 아니면은 뭐 집안의 행사가 잘 되게 해주라, 그런 간단한 소원을 저기에 주입을 했죠. 그래서 오리라는 저희 메신저가 물고 가서 하늘에 거하면 하늘에서 그것을 이룰 수 있게끔 전달해주는 메신저 역할을 했던 게 오리였던 것입니다. 근데 오리를 재미나게 나무로도 깎고 벼르는 도자로 쭈물쭈물해서 끝에 대나무 위에다가 때로는 나무 길게 뻗은 나무 위에다가 장식을 했던 게 오리 기러기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민중하고 가장 가까웠던 게 어떻게 보면 오리 기러기가 아니었던가 싶습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동물 중에 오리 기러기를 굉장히 좋아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친근성이 있기 때문에 토테미적인 의미가 있기 때문에 친해지지 않았나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또한 장승도 마찬가지죠. 우리 불에서 딱 들어오면 가장 메인에 보물이 있는데 석장승이 잡기라든가 이런 것들이 마을에 침범하지 못하게 하고 애군을 막아주고 한번 지나갈 때마다 애군을 막아주고 그런 역할을 했던 것이 장승요 솥대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런 것들이 이제 더욱더 발전시켜 나갔을 때 좋은 예술로 발전할 수가 있습니다. 전통 것을 전통 것으로만 바라봤을 때 전통밖에 모르고 그 시대 유물로밖에 바라볼 수밖에 없는데 현대미술에서는 우리가 고려시대나 조선시대 때 유물들은 그것을 전통으로 여러 문화재들이나 명장들이 만들어가는 것이고 현대 예술가들은 현대에 맞는 현대 생활에 맞는 공간에 맞는 예술로 재탄생돼야 됩니다. 우리가 예를 들면 밖의 공간이 얼마나 아름다워지고 심플해집니까? 그러면은 그 심플한 공간에 옛날 전통 방식의 솥대라든가 장승을 갖다 놓으면 안 어울리겠죠. 또 그것을 갖다 놓더라도
장승이나 소대를 현대 미술에 맞게끔 재해석해가지고 꽂아놨을 때 훨씬 그 공간에 아름답고 예쁘게 융화될 수가 있다고 봅니다. 그게 현대 예술의 흐름이고 앞으로 계속 발전시켜 나갈 방법이지 않나 싶습니다. 이런 작품들이 제 이제 모뎀이 있고 앞으로 더 발전시켜 나가야 될 방법입니다. 예술은 조금 생각의 차이가 어마어마한 느낌을 달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하나하나 연구하고 집중해서 작품을 만들어 갔을 때 내가 열심히 하고 좋은 작품을 만들어내면은 그것이 나중에 명작이 되고 국보가 되지 않겠나. 지금 내가 명작을 만들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열심히 노력하고 좋은 작품을 만들려고 했을 때 그것으로 기록이 남고 현대 유물로 남았을 때 후대에서 명작으로 칭해지고 좋은 보물로 국보로 이렇게 만들어질 수 있지 않나 생각됩니다. 이게 앞으로 제가 작업을 하면서 풀어나갈 역량이고 앞으로 해야 할 창조적인 어떤 예술 방법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제가 앞으로 더욱 노력해서 좋은 작품을 만들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여러분들과 같이 작은 시간이나마 이렇게 현대미술에서 간단하게 저의 느낌과 방향 이런 것들을 설명을 했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